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50대가 된 저희 엄마도 이걸 듣고 왜 이제야 알려졌냐며 아쉬워하셨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할까? 만약 그렇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제가 2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50대 이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50대가 되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이건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자신을 탓하거나 우울해하시더라고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50대부터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30대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뚝심 있게 버텼는데 이제는 TV 광고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50대 뇌의 특징이라는 걸 설명해드렸더니 얼마나 안도하시던지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감정의 재조정기라고 부릅니다. 마치 악기를 다시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에 마음을 새롭게 조율해야 하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진실은 더욱 충격적일 거예요. 50대가 되면 관계의 대청소 시기가 온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인간관계들을 새롭게 정리하게 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저희 엄마도 50대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싶다.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까다로워지신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50대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특징이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의미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이론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예전만큼 사교적이지 못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에요.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에 인간관계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분은 20년 넘게 만나던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면서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고 나니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들이 더욱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최근에 인간관계에서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이 구간은 꼭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50대가 되면 정체성의 재구성 시기가 온다고 해요. 지금까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정체성 혼란을 겪으시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엄마 역할에만 충실했는데 이제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셨을지 상상이 가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혼란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자유롭고 더 진정성 있는 삶 말이에요.
실제로 50대 이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년의 마음을 깊이 있게 다루는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50대의 변화는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시작이에요. 마치 포도나무가 겨울을 나고 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로, 자신만의 속도를 인정해주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변화해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50대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한 한 분은 55세에 요가를 시작해서 지금은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은 58세에 글쓰기를 시작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택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거든요. 둘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저 역시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셋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50대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에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52세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 심한 우울감을 겪으셨어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시작하게 되셨어요. 젊었을 때 꿈꾸던 성악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셨는데 지금은 지역 합창단에서 활동하시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자신감도 회복하시고요.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50대가 되니까 오히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네요.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중년기 마음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중년기에는 의미 추구가 강해져요. 단순히 생존이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구예요. 또한 관계의 질을 중시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 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변했지?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마음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15분씩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말이에요. 둘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보시면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셋째,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이 마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거든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산책, 요가, 스트레칭, 뭐든 좋아요. 넷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 우울감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다섯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마음 건강에 필수적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시거나 이 구간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라요. 50대 이후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하세요. 이제는 자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모든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거든요. 둘째, 과거의 관계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없는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셋째,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같은 관심사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60세에 등산을 시작하면서 등산 동호회에서 평생 친구들을 만나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나이에 이런 친구들을 만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체성 재정립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50대가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세요. 특히 자녀 중심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나 직장에서의 역할이 주된 정체성이었던 분들이 그래요. 이때 중요한 건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층을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풍부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30년간 교사로 일하셨던 분이 퇴직 후에 나는 이제 뭐지? 라고 고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단순히 전직 교사가 아니라 30년간의 교육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존재예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링을 할 수도 있고 교육 관련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어요. 50대가 되면 부부관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와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때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서로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혼란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상대방의 변화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아이들과 현실적인 문제들로 바빠서 그런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제2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중년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50대의 심리적 특징 중에 지혜의 시기라는 것도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50대부터는 인지적 유연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 거죠. 또한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돼요. 젊었을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그리고 관용의 능력도 커져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이런 변화들은 모두 긍정적인 것들이에요. 50대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50대의 스트레스는 젊었을 때와는 성격이 달라요. 주로 건강, 경제적 문제, 부모님 봉양, 은퇴 준비 등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되죠.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세요. 둘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좋다는 기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거든요. 넷째, 휴식의 중요성을 인정하세요. 쉬는 것도 생산적인 활동이에요.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죠. 50대부터는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20대, 30대 때처럼 무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마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해요. 50대가 되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회적 역할의 변화도 중요한 이슈예요. 50대가 되면서 직장에서의 위치가 변하거나 부모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때로는 자신의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새로운 역할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역할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상실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해서 빈 둥지 증후군을 겪는 대신 이제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도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예요.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시죠. 건강, 경제적 문제, 외로움. 이런 걱정들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의 불안 때문에 현재를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합리적인 준비는 하되 지나친 걱정은 현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거든요.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암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학의 발달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도 높아졌고 다양한 사회 제도들도 계속 개선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미래도 행복하게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50대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전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기죠. 이 과정에서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50대부터의 인생이 정말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50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황금기가 바로 50대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0대가 되고 나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 이제야 진짜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됐다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서로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이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신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년의 마음을 다루는 깊이 있는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50대의 뇌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둘째, 관계의 대청소는 건강한 성장 과정이에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셋째, 정체성 재구성은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50대를 훨씬 더 현명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은 꼭 다시 돌려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처음 들을 때와 두 번째 들을 때 느끼는 게 다를 거거든요. 여러분의 50대가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